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썸머타임 해제로 인해서 이번 주 원유 재고 발표는 12시 30분입니다. 시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부에서는 이전에 1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지수와 그리고 크루드오일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전화로도 많은 상담 주고 계시는데요. 2부에서는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로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바로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실행 가능하니까요. 많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방법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자본시장 통합법까지 함께 고지를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2시가 지나갔습니다. 썸머타임 해제 이후 이번 주는 11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1시까지 신세계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12시가 지난 시점 개장을 하고 난 이후 3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S&P에 대해서는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2583.75포인트, 258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합권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6,317포인트에서 0.03%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슈 시간에 살펴봤던 유로 FX에 대해서는 1.1625달러, 0.10%의 강보합권 유지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슈로 살펴봤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1,285달러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은 이전보다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고 하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56.8990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시세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네, 1부에서는 저희가 지수 외에 다른 통화와 상품과 그리고 크루드오일 골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자, 2부에서는 1부 때 짚어보지 못했던 지수 상품과 그리고 크루드오일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앞서서도 지수에 대해서는 속보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우지수, 본장에선 다우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S&P와 나스닥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저희가 기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S&P가 오늘은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대비해서 S&P가 오늘은 약한 모습이고 나스닥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보합권 지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죠. 오늘까지 일단 우리 방한을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이어갔는데 트럼프 1주년이죠. 네. 이 시점에서 지수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지지율과 그런 성취율에 대해서도 퍼센테이지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증시에서도 관심이 많이 쏠릴 텐데 현재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김영철 해설위원님, 네. 지수에 대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조금씩 꺾이는 움직임이 최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막판에 다시 들어 올려서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조정을 받으려 아래쪽을 좀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생각이 좀 갈리실 텐데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미국 증시의 고점이나 아니면 버블 논란은 아직 좀 멀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강세 마인드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기업들 이익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항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기업 실적 나오면은 그 실적에 포커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과거에 많았었고, 요즘 들어와서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그런 보는 경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적 발표에 대한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IR 통해서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더 시장에 영향을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번 분기에 실적 좋게 나온 기업들이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이제 상승 기조에 이제 들어간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급격한 상승이 아니고 그리고 내년에 그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과연 진짜 얼마만큼의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미국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트럼프 자체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보면은 분명히 기업인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시아 순방을 보는 것도 보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라는 느낌보다는 비즈니스맨이라는 인식이 네. 훨씬 더 이제 좀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이제 태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여전히 유리하게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미국 시장 조정 버블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멀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조정이 중간중간 시장에서 분명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미국 증시가 끝났다 또는 버블이다 꺾일 네. 것이다라고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올해가 이제 2달 네.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두 많이 달도 남은 안 거죠. 남았죠. 네, 예, 2달도 안 남았는데 예. 일단 산타 랠리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뿐만 아니라 4분기는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분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월달 넘어가서 이제 그 나오는 1월달, 2월달 이미 이제 내년이 넘어가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고 보통 그때 되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올해 이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마찬가지고 네. 내년 기업들의 전망이나 그런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미국 시장은 강세 또는 상방의 움직임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도 여쭤볼게요. 지금 S&P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나스닥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한 움직임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뉴욕 증시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거품이 꺼지기까지는 아직 좀 남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 매매 포인트를 좀 더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은 현재 시점에서 지수를 좀 공략을 한다면은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 건지 먼저 S&P부터 볼까요? 네, 지수가 보자면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분석 안에서 많이들 해외 선물을 놓는데 그걸 좀 배제하고 움직이는 게 지수의 특징이다. 약간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우선은 저기 우리가 몇 주 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그림 2590선 위부터 매도 사인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빠지다가 반등을 해서 고가를 높여서 제가 정확하게 25,900선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엔 그렇게 보입니다. 네. 930선까지 2,593선까지 올라왔는데 2,590선 자리를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매수 배팅 여력의 목표가를 거기들을 체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구간대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 추세선 지금 계속 그쵸? 그때부터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 구간대들 매도를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구간대 추세 상단부 위에서 매도 전략 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지금 보자면 우선은 양봉 오늘 거의 돛지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이게 네네. 돛지 형태에서 시가 주변머리 있는데 제가 보는 기대치는 이제 매도로 좀 밀릴 걸 보고 싶습니다. 상방을 높이더라도 차익이 좀 나오는 거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월 초에 그러니까 10월 말 찍었던 자리 이후에 올라온 놈들은 다 이렇게 되돌리는 구간들 보려고 하고요. 뭐 그림상으로 보자면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건 또 예전에 분석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와서. 그래서 이 구간 위부터는 그냥 매도 친다고 뭐 해 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빠지다가 고가를 더 높여야지 매도를 친다. 고가를 싼 거로 테스트한 모습들 보이네요. 30분 분봉에서.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 추세가 지금 아직은 지키고 있는데 큰 추세에서 제가 볼 때는 잠시만요. 네. 다른 거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120분 분봉에서 보는 이 추세선 지지라인들 깨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어차피 올라온 놈들 저는 이제 매도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 거고요. 뭐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매수 기조가 강하다. 뭐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차익 실현에 대한 급락 노리는 구간에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게 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전반적인 흐름들, 이 구간들 보합이다. 그래서 지수별로는 지금 중심 라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혼조세였죠. 10월 달에. 일단 한번 뚝 뺐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저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시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림들이었었는데, 얘네들 추세, 지지력들 지키지 못하고, 시도하는 그림들 나올 거다. 2578지레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합 뛰는 관점에서 매도 배팅 유효하다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배팅을 하게 되면 우선은 매수로 초올리지 않으면 별로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2587.80짜리들 네. 그냥 뭐 25890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258900 자리를 두고 고점에서의 만약 얘네들 이제 추가적인 고점을 안 높인다면 이제 고점을 못 높이고 싸우겠죠. 전반적인 흐름들 채널 하방으로 눌리는지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음봉 만들었던 시가, 그 다음에 양봉의 종가, 그 다음에 그 구간들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2580선 자리들. 네.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일봉에서 추세선 긋는 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선 굳이 긋는다면 얘네들은 고가의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매도 물량 때문에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냥 다이버전스는 별 의미는 없는데 뭐 물량들이 갑작스럽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가가 시작되면서부터 물량이 쏟아졌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고가에 대한 제약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를 치더라도 추세가 넘어가지 않고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 관점,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이런다면 제 추세도 깬 걸로 보이겠죠. 부합 구간에서. 네. 그래서 그거의 관점들 지금 11월 달 초부터 추세를 지키고 한 일주일 동안 올라갔던 구간들 있죠. 걔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가 높이지 않고 지금 저항 받고 있는 구간들 지속적으로 저항을 주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이제 T개서의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네. T개서의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 로딩이 지금 걸리고 네. 있죠. 틱 차트는 이렇게 네. 작은 30틱, 120틱 이렇게 작은 애들은 좀 적게 걸리는데 뭐 그 이상으로 뭐 400, 500, 600 올라가면 좀 로딩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것도 인지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상하게 앞에 살쪄서 그런가요? 네,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 요즘 거죠? 잠을 못 자서요.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25850 때부터 얘네들 저항을 받고 있죠. 지금도 바로 뭐 올라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익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단기 저항부터 보심이 좋고요. 이런 구간들은 뭐 그렇습니다. 얘네들 매도를 쳐서 짧은 손절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단 저희 방에서 이제 초보분들 대응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꺾인 걸 보고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방 제약을 두고 들어가라는 거죠. 어차피 매도 치기는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제 이거 저희가 분석하는 거는 가정 소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수년 동안 해왔는데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들, 만약에 얘를 고가라고 인정을 한다면 고가부터 추세를 눌렀던 아이들, 그 다음에 지지력이 있지만 걔네들 삼각수렴에도 또 들겠다, 이런 단발성 매매가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이런 구간까지 오늘 패턴은 여기서 좀 오래 머물긴 하겠지만 얘네들 네. 뚫고 이 정도까지 올려는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걸 시발점으로 해서 작은 손절로 매도 공략을 들어가서 짧은 손절로 익절을 추가적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롱포까지도 겨냥해서 끌고 가는 매매 전략들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실천해도 뭐 여러분들 큰 리스크 없이 싸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S&P에 대해서 전반적인 뭐 분봉과 그리고 틱봉으로도 함께 좀 세밀하게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지금 기존 추세는 매수에 대한 추세, 상승 추세는 뭐 맞다 하지만 이후 뭐 매도에 대한 물림에 대해서 각각의 또 변곡점들과 그 자리를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이 시간을 좀 놓치신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선재 마스터님이 분석해주신 S&P에 대한 분석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P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이 이제 18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이제 30분에 원유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S&P와 나스닥은 방금 전에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S&P 2584.25포인트고요.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6,318.2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이 이전보다 상승 여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계속적으로 상승폭 반납을 하고 있는데 56.82까지 떨어진 부분입니다. 저희 신세계 일부 시작했을 때 57달러 그리고 56.99달러를 좀 확인을 하셨을 텐데 현재는 56.81달러라는 거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EIA의 주간 원유 재고 예측치는 280만 배럴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전 수치에 대한 재고량은요, 240만 배럴이 감소한 수치였는데, 자, 이번 주 잠시 후에 30분에 발표될 재고의 예상치는요, 280만 배럴이 감소할 것이다. 이 전주보다는 더욱더 재고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고가 더욱더 줄어든다면은 일단 가격은 상승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예상치와 발표치가 어떻게 그런 갭이 괴리가 있는지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시간을 주시면 말을 네네네. 하고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할 이야기는 항상 많죠. 네네. 우선은 저희 같이 매매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매도 목표 2차 매도 목표 56.75 정확히 찍었죠. 네. 이 구간부터는 익절 좀 잡으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30개만 더 본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저희가 57불 때 익절을 잡으라 그래서 아마 익절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더 끌고 가고 계신 분들은 57불에다가 익절을 잡고 보시고요. 그 다음 56.40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익절을 잡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는 매수 자리로 변할 가능성을 우리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그림들 오차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틱의 오차도 없죠, 지금. 제 진입 자리부터 청산 자리까지. 그렇다면 75부터 40은 오버슈팅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서 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분봉에서 보면 비싼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랜만에 한번 뭐 다른 거 열어볼까요? 뭐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가격지표 위주로 눌러보면 걔네들이 평균 가격이나
아니 뭐 그런 자리들이 보일 거예요. 물론 분봉에 따라서 다들 그림들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57불대 초반을 밀고 있고요. 120분봉 이상짜리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눌러놨기 때문에 이미 중심 자리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죠. 반등 여력도 세지 않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57.20대 저항을 두고 있는 거죠. 저희가 추가적인 매도를 쳤던 자리들. 그 다음에 목표가 찍은 이후부터는 뭐 한 어떤 걸 봐볼까요? 한 240이나 360짜리 보시면 됩니다. 보통 66에 36에서 6시간이면 저희가 9시에 시작해서 보통 3시에 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섹션의 그 주식장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매할 때 보통 점심시간까지 원래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주식이나 선물 쪽은 아침 1시간 반 정도가 핵심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변곡 자리가 10시 반, 11시 반인 거예요. 그렇다면 3시간, 뭐 6시간짜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40분 분봉짜리 보면 얘네들 중심 자리에 있죠. 중심 자리가 56.40대예요. 한마디로 양봉의 중심 근처라는 거죠. 항상 봉의 중심은 중요합니다. 음봉의 중심도 중요하고요. 음봉의 중심 중요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음봉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중심 지지하면 매수 쪽으로 쭉쭉쭉 가죠. 갑자기 양봉이 확 쓰면서. 그래서 얘네들 또 중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 자리가 저희가 추가적인 오버슈팅 자리를 말씀드리는 56.40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상방 제약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 저도 매수로 치고 싶지는 별로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56.40대에서 뭐 같이 하자 그러면 그냥 치고 아니면 제가 리딩 드리면 저는 무조건 진입이 들어가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매수 쪽으로 친 놈들을 매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단 56.50대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70대 그 다음에 50대 근처에서는 매도 추격하지 마라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서 멈춰서 이렇게 부합 들어버리면 어차피 또 저가에 또 물립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는 하지 마시고 70대부터는 추격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 24분이어가지고 제가 잠시만요. 네. 한번 체크 좀 해볼 게 있는데 제가 얘네들 지표가 57불에서 기다린다 그랬죠. 근데 52.20대 저항을 받고 싸웠기 때문에 아마 지표는 90대 근처에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56.90이요? 네, 90대 근처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표 전에 56.40대를 찍어버리면 오히려 지표 때 매수 쪽으로 튀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네. 이 기준들 제가 설정한 기준 넘어서 매매하는 건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리딩할 때 딱 한 가지만 충고를 드립니다. 뭐 리딩하고 나서 항상 잘못된 포지션이나 아니면 문제가 된 포지션은 저한테 항상 신고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제가 사인드리지 않는 것도 상관없게. 하지만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 반대로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거는 확률적으로 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제가 보는 확률은 이거죠. 우선 바운더리는 지표에 비해서는 굉장히 바운더리 적습니다. 저희가 보는 게 고점부터 한 100핍 정도의 매도 목표가를 받고 거기서 추가적인 30핍 내외의 그림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56점 중반대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엄청나게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 재고량이 많이 늘어나서 하더라도 56불대 쉽게 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친 매도를 끌고 가는 건 괜찮은데 지금 70 주변 머리부터 신규 매도가 쫓아가면 굉장히 위험하기보단 피곤해지죠. 사실은 뭐 60불대 찍더라도 뭐 200틱 내외니까 200-300틱 내외니까 별로 뭐 그렇게 큰 부담 없는 구간이지만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요. 네. 옆에서 갸우뚱하는 게 보이네요. 네. 우선은 우선은 지금 여튼 그 구간대에서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차라리 56.40대 매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요. 치는 구간은 여러분들이 초보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분봉상에서의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30분 분봉 확인을 하시고 걔네들 양봉으로 버티는지를 좀 보시고 배팅 들어가면 좋고요. 그래서 미리 지정가들은 뭐 40 설정해 놓고 뭐 지표 때니까 한 10핍 내외에 오차, 그러니까 40부터 45 사이죠. 그 자리들에서 멈춰서 지지하고 싸우는지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방법들, 추세 상단부는 뭐 오기는 힘들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한번 쳐보겠다. 매도를 한번 공략해보겠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들, 교차되는 구간들, 뭐 58점, 뭐 60대 위에 그런 구간들 미리 설정을 해놓고 싸우심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좀 이따 분석 좀 해놓고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유재고 발표를 앞두고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56.80달러, 81달러까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를 기다리는 그 가격대도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뭐 전망으로는 56.90달러를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기준선에 대해서는 56.40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표 직전에 일단 56.40까지 눌린다면은 오히려 매수 쪽으로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두 가지 좀 대표적인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 그런데 정말 시간이 다가갈수록 일단 56.83, 90 쪽으로 가려는 흐름입니다. 이전에는 또, 좀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56.7까지 좀 눌렸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차트와 호가창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빠른 변동성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게 1분 봉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서 호가창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1분 조금 넘게 남은 시각이고요. 현재 56.82까지, 83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점차 또 90에 가까워지는 가격대 보니까 신기하네요. 자, 지금 56달러 후반대에서 지표 발표를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PI 쪽에서의 발표와 그리고 현재 예상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재고가 지난주 발표된 재고보다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 먼저 확인을 하고 이후 지표 발표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30분에 주간 원유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 해설위원님, 지금 이제 30초 남겨두고 있는데, 자, 주간 원유가 280만 배럴이 지금 예측치고, 이전치는 240만 배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 수치를 기준으로 뭐, 상방과 하방을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근데 뭐 네. 생각보다 큰 차이가 그렇게 네네. 많이 나는 수치가 아니어서요. 저대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해도 네.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마수님과 같은 의견이네요. 네, 저기보다 이제 좀 수치가 좀 예상 외로 많이 네. 변동이 크게 나오면은 네.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저 수치만으로는 크게 시장에 영향력은 좀 없어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 어쨌든 네. 움직임이 좀 뭐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일단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56.90 거의 가까운 수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박약을 빼고 있는데 56.73까지 다시 들어 올리고 있고요. 일단 80 깼어요. 80 깨고 70을 지키느냐 지금 그 부분인 것 같고 70 그 가격대에서 상당히 치열하네요. 지금 호가창이 위아래로 많이 싸우고 있는데 일단 위쪽으로 가는 듯 싶었으나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77달러까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 가격이 저는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56달러 후반 90 가까이에서 시작을 했다는 점이 일단 놀랐고 지금은 76달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지금 이제 뭐 1분이 지나간 시각이고 다시 분봉을 보니까 양봉으로 돌아서네요. 두 번째 봉이 서고 있습니다. 일단 56.80까지 다시 들어 올리는데요. 자, 위쪽으로 갈까요? 일단. 네,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그렇게 막 크지 않네요. 발표 직후요. 네. 일단은 뭐 수치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상방으로 이미 좀 흐름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감소가 크게, 그러니까 감소했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뭐 위쪽으로 끌어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좀뭐 재고가 늘어나서 이제 좀 아래쪽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네. 좀 뭐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상치에 대해서는 270만 배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표치가 230만 배럴 감소했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발표치가 230만 배럴, 증가로 나왔군요. 일단 재고가 더욱더 늘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정말 이 좀 수치가 갭이 좀 크지 않나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뭐 마이너스였는데, 네. 재고가 뭐 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뭐 차익 실현이 좀, 아래쪽으로 빠르게 일단 가는 거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이제 뭐 최근에 좀 올려왔었던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도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어디까지 밀릴지는 좀 봐야겠지만, 뭐 만약에 5일선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5일선 부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은 그런 타이밍이다. 뭐 5일선 부분이면은 56불대 초반 정도까지 만약에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 구간에서는 뭐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망치는 마이너스 270만 배럴이었는데 오히려 이 재고가 더욱더 늘어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재고가 230만 배럴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이런 뭐 정석적인 투자로서는 가격대가 그동안의 고점을 갱신한 부분과 그리고 재고가 늘어났다. 그리고 고점에서에 대한 차익 매물까지 나오면서 이런 재료가 일단 가격을 아래쪽으로 세게 밀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56.56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우선은 아까 반등 여력을 8호에서 막아놓은 애들이 우선 40대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우선 갖고 계신 분들은 50 찍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입절 잡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6.40에서는 아무래도 매수 배팅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추가적인 오버슈팅 자리까지 목표로 찍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56.40대에서 반등이 나오느냐고요. 이걸 확인해서 칠 거냐 아니면 그냥 바로 떨어진 칼날 받을 거냐인데, 실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는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전 10년에 그렇게 받아왔고요. 근데 확인하는 전략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찍은 다음에 다시 반등해서 누르는 아이들이 저가를 낮추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추세는 일반적으로 급한 추세로 내려옵니다. 걔네들이 찍고 나서 추세를 넘어가서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그거 이제 확인하고 보는 거죠. 아까는 기본적으로 30분 분봉에서 양봉으로 돌리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우선 뭐 자리는 다 온 것 같습니다. 5분 깨졌네요. 네. 네. 이제부터는 타이트하게 입절을 잡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오늘 우리가 목표로 했던 바 다 끝난 거죠. 그러면. 네. 물론 70 아래부터는 끌고 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뭐 먹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무조건 매수는 오늘 56.50 아래서만 잡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부터도 말씀드렸죠. 네. 그림들 이렇게 가서 흘러서 7호 치고, 그 다음에 40대 치고 56.50 아래서 40대 지지하는 거 여부 확인하고 매수 배팅 들어간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0 깨지고 56.47까지 눌리는 상황인데, 일단 원유재고 발표 기다리는 그 시작점도 56.90달러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지금 빠지는 가격대도 56.48선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앵커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차트에서 분석해 놓은 추세선이 이 추세선이거든요. 네. 제가 56.40은 뭐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고, 이 가로 저항점과 이 추세 저항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아래부터는 매수 배팅 가능성을 본다. 그래서 지금 40자리 아니면 45자리라고 저희가 리딩 때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손절이 짧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성에 눌린 매수 배팅이 유리하고요. 물론 제가 얘만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 더 나올 건데 지금부터는 여튼 매수 반등 배팅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뭐 마스터님께서 또 이런 차트적인 분석을 해주셨고 거기에 또 시황적인 뉴스도 함께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크루드 재고가 더욱더 증가한 부분과 그리고 에너지주도 같이 빠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크루드 오일 구입량이 1년 내 최저치라라는 그런 속보까지 함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사우디 쪽에서의 이런 리스크까지 함께 겹쳐지면서 가격대에 대한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현재 56.52, 50까지 또 50을 바로 깨네요. 자, 지금 발표가 된 지 7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지나지가 않았네요. 네. 갑자기 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지금 이야기죠? 보면 지금 매도를 치고 나서 익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시간 리딩할 때는 이걸 계속 틱을 매틱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제적으로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해서. 근데 이렇게 보자면 아직은 배팅이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익절 잡고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매도를 칠 때 쭉 추세를 밀고 쳤죠. 그 다음에 우리가 45자리 50 아래부터 45, 40을 봤단 말이에요, 목표를. 네. 걔 찍자마자 이제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얘를 뚫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서 누르고 있던 추세 저항이 여전히 70대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뚫리기 시작하고 얘가 막지 못하면 얘네들은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자리가 맞죠. 그래서 저희는 한 10년 동안 그냥 이미 저희가 그렇죠. 어느 정도 차트는 갈 길을 높은 확률로 정해놓고 싸운다. 그리고 그게 기본적인 분석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입시킬 거냐, 아니면 기술적인 분석을 크게 보고 기본적인 분석을 흡수시킬 거냐, 그거의 싸움이거든요. 네네. 그럼 거의 애들이 이렇게 오차가 안 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100%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전략을 또 하죠. 시스템, 그러니까 리딩할 때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자리에서 몇 자리 이상 반등해서 넘어가면 이건 매수 인정, 그렇지 않으면 휩스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도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선들 보면 저항점에서 오차를 좀 두긴 하지만 한 2틱 정도. 네네. 뭐 지속적으로 이런 데서 물량이 빠지고 더 갈 건지 말 건지 막 이런 싸움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뭐 이렇게 치고 계시면 익절 잡고 보긴 편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익절 어디다 잡으면 됩니까? 누군가 매수로 돌렸어요. 그러면 얘네들 저점이 확인이 되잖아요. 얘보다 두세 틱 아래에다 두고 익절을 잡고 따라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얘까지 걸린다 그러면 한 틱만 더. 그럼 뭐 56.60? 그 구간에다 익절을 잡고 이제 화장실 가든지 술을 마시러 가든지 이제 이런 네. 매매, 실제 저희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매매가 유리하겠죠. 이 대신 욕심을 버리는 거죠. 왜냐면 뭐 100만 원 수익 난 게 뭐 한 80만 원 익절로 잡고 간다. 뭐 10만 원 수익 난 걸 뭐 5만 원 수익으로 익절 잡고 간다. 근데 그거에 대한 욕심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것만 건드리고 가버리는 것 때문에 이제 손절, 익절 하지 않고. 근데 그게 마음 편합니다, 실제. 네. 뭐 어떤 뭐 큰 그림이 있어서 지금 싸우겠습니까? 목표 끝났으니까 차익만 내는 거거든요. 네. 아니, 시청자분께서는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초록선은 좀 마스터님이 미리 그어놓으신 선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뭐 오차가 뭐 한두 틱이지만 그 선대로 지금 추세가 이어가고 있는 부분 가운데 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선재 마스터님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로 좀 피곤해 보이신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말씀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선재 마스터님 요즘 최근에 리딩 방송도 바쁘시고 아주 큰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시간 리딩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정확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는 곳은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은 또 손재 마스터님이 실시간 리딩 방송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거기에 아침에 저희 개장 방송입니다. 이 전에 개장하기 전에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또 흐름과 그 변곡점들 또 말씀을 도와드리니까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또 저녁에는 신세계와 또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점, 그 스케줄 미리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네.
맞습니다. 네. 여튼 지금 보자면 뭐 계속 그래요. 사실 전문가는 차트 안 보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오면 네. 제가 끊고 또 차트 이야기 아, 하는데. 그럼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원하시는 바죠. 네. 우선은 저희가 보는 그림 다 끝났으면 새로운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40부터 75 사이 맞고 싸우는 거잖아요. 목표가 오늘 뭐 75까지 찍었던 구간, 그 다음에 아래 저항, 그 다음에 이 이슈로 인해서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원유제가 늘어나서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멈춰 있을 거냐, 40부터 75 사이에 멈춰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저가 테스트하다 못 깨니까 매수로 돌릴 거냐. 그거는 7호를 안착하면서부터가 추가적인 매수의 인정이겠죠. 그럼 추가적인 네. 매수가 인정이 되면 다시 무너진 자리까지 해서 부합을 뛸 거지만 아직까지는 40이 뭐 지키고 싸우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죠. 아까 급등했던 구간들의 매물대. 그러니까 이게 장대 양봉이었잖아요. 장대 양봉의 중심 자리.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지금 이거 지표 발표 나기 전에 다 설명드렸던 구간들이죠.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서 추가적인 그림을 만들기에는 노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제대로 분석했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이 시장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매매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뭐 깨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재매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뭐 많이 노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300불, 뭐 150불에서 300불 정도의 여력을 두고 뭐 또 쭉 치고 가면 익절을 따라잡고 눌리면 다시 저가에서 익절한 구간보다 훨씬 더 아래에서 또 잡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갑자기 급락하던 애들이 40대에서 멈추기 시작하죠. 네네. 이 자리를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유럽장 네. 이 구간대에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죠. 그 구간대가 7호에 있습니다. 네. 거기 7호를 치기 두 틱 전에서부터 갑자기 재매도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익절 잡고 대응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네. 하루 종일 새벽까지 3, 40개 내외에서 놀 확률은 그렇죠. 뭐 40% 이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 추세를 지금 뚫는 거 보는 것보다는 아직은 보합 매매가 유리하다. 그 손절은 10개 내외에 잡을 수 있게 충분히 눌린 구간들 보고 40 기준 그다음에 그래야지 40 기준으로 들어가야지 한 10개, 15개 잡더라도 오차를 둘 수 있는데 이가 무조건 지키겠지 하고 50, 60 대 들어가 버리면 손절 라인이 너무 멀어져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20, 30개인데 손절 라인을 40, 50개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럽장에 이어서 또 이전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그 점도 복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하루 시장의 유럽장, 미국장, 아시아장 모두 살펴볼 수가 없고 이후에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감을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해설위원님도 오늘 수요일장 원유재고 오늘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재고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뭐 오랜만에 좀 움직임이 좀 나온 그런 날이다라고 오늘 움직임이 나온 날이다? 예, 네. 저는 오늘 그렇게 좀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뭐 그 전까지는 어쨌든 뭐 상방 쪽으로 계속 힘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서 네. 이게 이제 그 본 길이로만 놓고 보면은 분명 오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가 이제 상방 쪽에서 어쨌든 어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어서 이 상방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을 들어가지 못한 투자자라면은 어쨌든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쉬겠지라는 생각을 좀 대부분 많이 투자자들이 좀 하시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한 이제 뭐 생각을 하시는 와중에 하루 이틀 정도 뭐, 좀 아래쪽으로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어제랑 오늘 정도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좀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발표 이후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데 어쨌든 매도는 많이 쳐봐야 내일장 초반까지 정도 그리고 오늘장 뭐 후반
까지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매수의 마인드로 시장을 네. 좀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마스터님은 또 수요일이 또 고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해설위원님은 또 수요일 날에 거의 이제 네. 고정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또 오늘의 5일은 어떻게 보시는지 5일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을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의 5일은 해설위원님의 평으로는 움직이는 오일이었다. 네. 변동성이 나오는 오일이었다. 네. 그렇게 평을 들어봤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지금 재고 발표 이후 지금 47분입니다. 일단 17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여전히 56달러 60 그리고 5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 2부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문자를 주셨는데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을 못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5920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하고 그 다음 문자까지 볼게요. 자, 일단 5920님이 마스터님 리딩 너무 감사합니다. 브렌트유도 살짝 봐주세요라고 좀 한 번에 좀 코멘트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브렌트유를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간혹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브렌트유는 월물이 바뀌어서 1월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브렌트유 오늘은 같이 크루드오일과 같은 방향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63.1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마스터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지금 현재 매매 포인트 정도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자면 사실 브렌트유는 제가 매매를 안 해봤는데 어차피 차트 보는 건 비슷해서요. 네. 근데 좀 얘는 러프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계속 매수세들이 나올 만한 그림으로 보이고 우선 주봉부터 열어서 한번 제가 처음 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좀 쑥 훑어보고 있는데요. 네. 네, 브렌트유 지금 현재 네, 분석을 해주고 44.07. 계세요. 분석은 그렇습니다. 흐름들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들, 그 다음에 자리값들 제가 예상하는 바하고 유사하게 흘러가는지 그걸 분석하는 거고요. 네. 우선 고가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흐름들이 있고. 고가의 제약은 있다. 네. 근데 눌리면서 계속 매수가 큰 그림에서는 아직 유리해 보입니다. 그 크루드오일하고 비슷한 분위기네요.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네. 그러니까 느낌도 그렇고 위에서 고가는 못 쫓아가겠는데 차익은 봐도 되겠다 이런 느낌 있죠. 네. 자, 우선은 차트 좀 보겠습니다. 큰 게 좀 보이려나? 연결 차트로 볼게요. 네. 우선 같이 선 그으면서 한번 가능성이 있는 그림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고가 연결을 해봤고요. 우선은 얘네들 지지하고 60.20대 지지하고 가는 모습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지지력들이 여기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구간대 좀 설왕설래 하다가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있고 다시 되돌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분위기 전체적으로 우리 크루드오일 칠 때가 이 정도 자리였을 것 같고 추가적인 저가, 그 다음에 얘네도 중심 자리에서 추가적인 눌림들이 있네요. 우선 좀 작은 것 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작은 그림으로 분석을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네. 우선은 좀 밀린 구간들이 생성이 됐죠.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크루드오일 보합의 채널 하단부들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까 40대였었거든요. 그럼 얘네도 지금 전반적으로 채널 구간 형태고,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과 별반 다르지 않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휩소 구간을 주더라도 이 52점 중반대겠죠. 잠시만 크루드오일 같이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크루드오일이 56.4045선 건드렸어요. 네, 40은 아직 못 깼죠. 네네, 45선은 이미 건드렸고. 네, 그림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56.40대가 마지노선이다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56불대를 지지하는 싸움을 하겠다. 그 그림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얘네를 또 다 왔다고 보는 거고요. 이때 눌렸다가 급등했다가 눌린 구간이 올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겠죠. 그 다음에 휩소를 보자면 62.40대인데 62.40대는 잘못됐을 때 대응할 자리로 놔두는 거고요. 그래서 버리는 거고요.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여튼 얘네를 또 눌림 매수 기조가 유리하겠다. 우선은 매도세가 멈추기 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오늘 있었던 이 이슈 때문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냐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멈춘 아이들은 매도로 추가적으로 우선 쫓아가지 마라. 새벽녘에 얘네들이 뚫리면 그때 인정을 하고 지금은 보합을 뛰든 멈추든 우선은 짧은 손절에 매수 쪽 배팅이 우선 유리하다. 짧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채널을 유지하고 흘러갔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3.30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다가 못 넘는다. 앞으로 뭐 30분 이상 보는데도 얘를 넘지 못하고 여기서만 저항을 받는다. 그때는 눌림에 매수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 절반 정도만 보시고 62.90대 후반, 그러니까 그냥 63부터 63.30까지 부합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림들. 알겠습니다. 자, 브렌트유에 대해서 지금 손재 마스터님이 빠르게 또 분석을 해주시니라고 또 꼼꼼하게 또 봐주셨는데 이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간이 정말 별로 없는데 문자가 또 급하게 와서 네, 지금 끝자리 5476님 보내신 문자인데 엔화 현 시점 매수 가능한지요? 8,819 매수 보유 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엔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1부에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8,813.5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819 매수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또 매수 가능한지. 8819. 네, 8819입니다. 8,819선 매수. 네, 가능과 8819. 불가능을 네, 좀 매수를 갖고 있다고요? 네네. 네, 좀 말미에 오셔서. 그러게요. 네. 분봉하고 한번 쭉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제가 계속 매매하는 거면 그냥 간단하게 보는데. 그렇죠. 네, 매수 아까 그 눌림에서 매수는 유지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체 큰 그림이기 때문에 길게 보신 분인지 짧게 보신 분인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우선은 고가에 대한 제약 눌림들 뭐 고가를 다 쳐서 할 수 없이 밀린다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듯 보입니다. 아직 추세를 지키고 있고 240T이기 때문에 좀 뭐 하루 변동폭 정도의 지지력이 있어서 아직 그렇긴 하지만 네. 뭐 아직 괜찮습니다. 우선은 얘네들 지금 눌린 구간이 어중간한 자리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매도를 치고자 해서 빠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차익들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 삼으시면 됩니다. 지금 8810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대 지지력도 오늘 중요하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네네. 걔네들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걔네들 지지가 되면 별로 딱히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손절을 잡고 보신 분인지 분할을 하실 건지 잘 모르겠으나 네. 지금은 조금 구간 밀려서 그냥 이 계약수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길게 본지 짧게 본지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선은 87.0까지는 뭐 분할 넣거나 그러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길게 끌고 가시고 잘못됐을 때 단가 맞출 걸로 추세 깨지는 구간 내에서 분할을 대비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로 그냥 끌고 가셔도 됩니다. 본인이 믿고 싶은 그림, 본인이 보고 싶은 이 그림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 선 빼고 이거 하나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엔화에 대해서는 1부에서 저희가 또 이슈 시간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8,810선에 대해서 지지된다면은 일단 매수 쪽으로 보유 가능하다 하지만 뭐 계약수라든지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손재 마스터님과 함께 정말 알차게 꾸며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